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실패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층이 얼마나 두터운지에 따라서 그 회사,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실에 대한 그 비전을 원리를 알면 누구나 재미있게 돈 버는 TM 영업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TM 세일즈 비전 스쿨의 세일즈 페이스메이커 정하다입니다. 지금 보험 TM 우리 경력 지원금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영업은 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건 저의 소견이기 때문에 제 소견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직에 대한 고민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원이 크게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회사와 상품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두 번째는 상품일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한 그 카테고리는 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생명이냐 화재냐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랑 또 맞는 상담원이 있고요. 또 화재랑 맞는 상담원이 있어요. 여기서는 못했는데 여기 가서 또 갑자기 잘하시거나 여기서는 뭐 이렇게 실적이 미미했는데 생명으로 가서 또 잘 되시거나 이렇게 좀 나뉘거든요. 이건 또 개인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상품으로 얘기하자면 생명은 좀 단순성이 있고요. 화재는 조금 복합적이다?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설계하는 데서 좀 힘들어하는 상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과 화재로 나뉠 수가 있는데 생명은 좀 더 단순성, 그 다음에 복합성, 화재는 조금 복합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생명이든 화재든 이제 상관없이요. 근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자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 DB의 질과 급여에 대한 보장. DB의 질도 좋고요. 급여의 보장도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이직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반면에 DB의 질은 높아요. 근데 급여에 대한 보장은 조금 부족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DB의 질이 좋다라는 거는 체결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급여에 대한 보장이 적더라도 DB의 질이 효율이 좋으니까 계약을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수치의 급여를 일정 금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DB의 질은 좀 떨어져요. 근데 급여의 보장이 높아요. 자, 이런 경우가 조금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DB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철회가 되든 계약 체결일이 안 나오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은 얼마 안 나오는데 조금 계약 건수가 적더라도 급여 보장이 높아요. 그래도 내가 급여에 어느 정도 가이드를 맞출 수 있다면 이렇게 되는 구조여도 네,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문제예요. DB의 질도 떨어지고 급여 보장도 떨어질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스킬이 있다라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럼 이러면 정말 관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비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게 느끼는 게 상담원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일 겁니다. 자, 이 일을 잘 모르고 처음 시작하는 이제 신입도요. 몇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상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이거를 팔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팔아야지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스크립트대로 하라니까 이걸 읽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팔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일에 대해서 알기 시작할 때 상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원이 상품을 고르기 시작해요. 아, 이 상품은 이게 좀 아쉬운데 이 상품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아, 담보가 너무 약한데 타사 대비 내가 고객한테 이거를 어떻게 권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상담원이 상품을 고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거는 내가 두 가지를 또 봐야 돼요. 상품에 대한 거는 뭐냐? 바로 체결률과 철회율입니다. 체결률이 높은데 철회율이 낮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여러분. 계약 체결은 많고 취소되는 게 없어. 아, 너무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철회가 없다. 아, 너무 행복하죠. 이러면 뭐 회사 옮길 생각도 안 하고 승승장구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만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체결률도 높은데 철회율도 높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체결률이 철회율보다 월등히 높아야 우리가 삽니다. 철회율이 높고 높을 수 있어요. 철회율이 높은 상품을 파는 군이 있습니다. 철회율이 높으면 체결률도 높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큼 높아야 돼요? 월등히 높아야지 내가 원하는 어떤 급여에 대한 이게 잡혀요. 근데 체결률도 떨어지는데
철회율도 높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일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회사 관둬야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체결률과 이 철회율이 이게 조절이 되려면요, 상품군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마다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고 상품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군이 넓어야지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거나 아니면 혹은 이 비율을 정하는 거예요. 뭐 암도 있고 건강보험, 혈관, 치아, 상해보험이 있을 건데 이 상품군마다 나한테 맞는 것도 있을 거고 이 중에서 또 체결률은 좀 높은 상품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체결률이 높은데 철회율이 철회율이 또 같이 높다라든가 얘는 체결률이 높은데 철회율이 좀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군이 이렇게 다양하면 넓으면 이 체결률과 철회율을 내가 조율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품군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서 영업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내 급여를 어느 정도 얘는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게 상품군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하나만 팔아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치아만 팔아요. 우리는 상의만 팔아요. 그랬을 때 얘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회율이 만약에 높아. 이렇게 단품으로 내가 판매할 때는 철회율이 만약에 높은 회사다. 높은 상품이다. 그러면 체결률이 월등히 높던가 혹은 철회율이 적고 체결률이 높든가 그래야지 내가 한계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근데 이런 회사나 상품이나 다 떠나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상담원. 상담원 스스로에 대한 점검입니다. 이 성과 매출에 따라서 상담원을 한번 나눠볼게요. 월 평균이 200-300 정도 수준, 그 다음에 500에서 700만 원 선,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이제 상위 고소득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층이에요. 500에서 700, 요 허리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요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올라가야 율로 올라가니까요.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얘는 1천만 있고, 여기 200선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연결되는 고리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실패 경험을 많이 할까요? 일로 올라가기가 단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 허리 역할이 고소득자와 여기 중간이랑 마지막 단계가 연결해 주는 게 이 조합이 맞으면 어떻게든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나도 다 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실패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층이 얼마나 두터운지에 따라서 그 회사,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실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허리 역할이 없는 실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이런 실 안에 속해 있다면 회사나 상품이나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문제는 누구예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나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도 내가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이직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장에 보이는 지원금이 있어요. 이 지원금 조건이 굉장히 유혹적이에요. 지원금 300%, 400%, 2,000, 3,000, 첫 달 뭐 지원. 뭐 이만큼씩이 아니더라도 뭐 첫 달에 500, 첫 달에 700 이런 조건들을 우리 광고에서도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혹이 돼요. 그런데 이 숫자 뒤에 감춰져 있는 단서 조항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면요. 자, 여기서 꽝이니까 옮겨볼까? 이게 해결책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도망치는 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도망치든 일이라면 다시 내가 원점으로, 이 원점에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점에서 한번 시작해보지, 다시 시작해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쩌면 더 뒤로 물러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금을 받더라도요, 여러분. 이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그 이상의 것을, 이 지원금의 더 이상의 것을 이 회사가 여기 와서 상담원님 기여해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이는 첫 달 지원금 이 얼마라는 숫자만 바라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올바르게 잘해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상담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존중받는 상담원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새 지원금 관련돼서 이직을 하셨다가 실패하는 상담원들을 최근에 많이 상담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보고 찝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상담원이 나 스스로도 점검할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회사를 옮길 때는 회사에 대한 부분과 상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더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